시험이 정말 코아픈데, 이 방대한 소방관계법규 때문에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바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오늘 콕콕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만 딱 집중하셔도 최소 두세 문제는 확실히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파트는 숫자 암기가 관건인데요. 이걸 그냥 지루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소방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뼈대거든요. 국가의 큰 그림인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현장 내 화재 안전 조사, 그리고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까지 이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헷갈리는 숫자들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외운다기보다 하나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시스템의 첫 단추, 국가가 세우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기본 계획이랑 시행 계획,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용어부터가 비슷해서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두 계획 모두 수립하는 주체는 소방청장으로 동일해요. 둘 다 소방청장이군요. 네, 차이점은 계획의 스케일하고 마감 기한이죠.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앞으로 5년간의 방향을 정하는 정말 국가 단위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러니 여러 부처랑 협의할 시간도 필요하고 좀 더 일찍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마감일이 시행 전년도 8월 31일입니다. 전년도 8월 31일. 그러니까 다음 연도 계획을 그 전에 여름 휴가 끝나기 전까지는 큰 틀을 잡아놔라.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군요. 정확합니다. 시행 계획은 그 기본 계획이라는 큰 지도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하는 세부 액션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계획이 확정되어야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마감일도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겁니다. 8월에 큰 방향 잡고 2달 동안 다듬어서 10월 말에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는 순서.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국가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제 현장이 그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죠. 바로 화재 안전 조사입니다. 소방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것저것 점검하는 모습 다들 상상하실 텐데요. 법적으로는 뭘 그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건가요? 이게 총 15가지나 되는 아주 방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은 중요한 걸 물어보니까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네, 딱 7가지만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자체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불 났을 때 도망갈 피난 계획은 있는지, 소방훈련은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들어보니까 약간 서류로 확인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랑 실제 시설을 점검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방시설 자체가 잘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초고층 건물처럼 특별히 위험한 곳의 안전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까지 이 10가지가 시험 보기에서 화재 안전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때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조사를 나가는 팀은 어떻게 꾸려지나요? 그냥 소방관 몇 분이 이렇게 짝지어서 나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서 화재 안전 조사단을 정식으로 편성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암기 숫자가 나옵니다. 단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50명이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네요. 크죠. 소방 공무원은 물론이고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의 전문가, 또 경험 많은 기술자들까지 포함된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장은 소방서장이 이 중에서 임명하고요. 50명의 필드팀이 현장을 조사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래서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조사단과 조사위원회. 이름도 비슷해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이 둘의 차이만 명확히 알아도 한 문제는 맞히시는 겁니다. 방금 말한 50명짜리 조사단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 실행부대고요. 반면에 지금부터 다룰 조사위원회는 그 조사의 결과가 공정한지,
또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심의하는 심판이나 감독기구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장 요원과 판사 같은 역할이군요. 성격이 다르니까 구성원 수도 확 다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소수정예로 구성됩니다. 50명과 7명, 확실히 구분되시죠? 네, 완전 다르네요. 위원장은 당연히 그 지역의 책임자인 소방서장이 맡고요. 임기는 2년인데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니까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7명의 위원, 2년 임기, 최대 4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심판 역할을 아무나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도 쏟아져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출제 위원들이 숫자나 단어 살짝 바꿔서 함정 파기 딱 좋은 부분이죠. 제가 5가지 자격 요건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둘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이건 뭐 자격증 이름이니까 명확하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셋째, 소방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걸 학사라고 바꾸면 바로 오답입니다. 아, 학사가 아니라 석사. 네. 넷째, 소방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일한 사람. 다섯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소방 관련 교육이나 연구를 5년 이상 한 사람. 이 5년을 3년으로 바꾸는 게 가장 고전적인 오답 패턴입니다. 정리해보죠. 위원의 자격은 학위의 성실사 이상, 경력은 무조건 5년 이상, 석사 5년. 이것만 기억해도 웬만한 함정은 다 피해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석사 5년은 그냥 세트로 입에 붙여두세요. 자,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만약 조사 과정에서 건물 주인이 손해를 봤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절차 파트도 날짜 싸움이죠. 네, 날짜들이 여러 개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세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새 덩어리요? 30일 이상 공개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다시 10일 안에 결정해서 알려줘야 하고요. 30일 공개, 10일 신청, 10일 결정 이렇게요. 30, 10, 10.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덩어리는 손실보상이겠네요. 조사 때문에 문을 부셨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억울하잖아요. 물론 보상해줘야죠. 이때 기준은 시가,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 시가군요. 네, 그런데 보상 금액에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그러니까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30일이 나오네요. 아까 결과 공개도 30일이었죠? 이렇게 공통된 숫자를 묶어서 기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그러네요.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는 주인이 없는 물건 처리군요. 조사하다가 위험해서 물건을 치웠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 경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주인을 찾아주려고 14일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래도 안 나타나면 공고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더 보관해 줍니다. 그래서 14일 공고, 7일 보관입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이제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거고요. 14 플러스 7 세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시장이나 공장 밀집 지역처럼 유독 화재 위험이 높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더 빡세게 관리하나요? 연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조사, 연 1회 이상 교육. 심플하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이나 훈련을 갑자기 불시하는 게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연 1회와 10일 전 통보 이 두 가지 숫자 조합만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론 파트입니다. 모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한다고요? 이건 누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만드는 건가요? 이건 일종의 우리 건물 화재 대응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 책임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이고 소방서장은 그걸 잘 만들었는지 감독하는 역할이죠. 내용은 당연히 건물 현황부터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 피난 계획,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까지 화재와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를 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내용들이 실제 시험 문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 테니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소방 관련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정답은 바로 3번이죠. 아, 바로 나오네요. 제가 아까 고전적인 오답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육이나 연구 경력은 몇 년 이상이라고 했죠? 5년이요? 네, 5년입니다. 3년이라고 살짝 바꾼 전형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석사 5년 공식을 기억하셨다면 이건 1초 만에 푸셨을 겁니다. 역시 숫자를 바꿨군요.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소방서장이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기간과 보관기간으로 옳은 것은 1. 공고 7일, 보관 7일 2. 공고 10일, 보관 14일 3. 공고 14일, 보관 7일 4. 공고 30일, 보관 10일.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14 플러스 7 세트로 기억하시라고 강조했죠.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가 14일, 그래도 안 나타나면 추가로 보관해주는 기간이 7일. 순서도 중요합니다. 14일 공고, 7일 보관. 좋습니다. 이어서 문제 3번입니다.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의 주기 기준은 1. 분기별 1회 이상 2. 반기별 1회 이상 3. 연 1회 이상 4. 2년에 1회 이상. 정답은 3번, 연 1회 이상입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특별관리구역이니까 조사와 교육 모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간단하지만 의외로 헷갈려서 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이건 좀 종합적인 문제네요.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실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2.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1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3. 손실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종합 문제는 하나씩 지워가면서 푸는 게 가장 안전하죠. 1번, 손실보상 기준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2번, 결과 공개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틀렸고요. 3번, 재결 신청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역시 틀렸네요. 그래서 남는 건 4번뿐입니다. 와, 문제까지 풀어보니까 오늘 다룬 내용이 머릿속에 떡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이것만은 꼭 봐야 한다 하는 핵심 숫자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나온 숫자들을 역할별로 묶어드릴게요. 우선 사람 수. 현장팀 조사단은 50명, 심판팀 조사위원회는 7명. 50명, 7명. 네. 그리고 위원회 자격 세트, 학위는 석사 이상, 경력은 5년 이상. 핵심 기간 30일짜리 2개 있었죠? 조사 결과 공개도 30일, 보상금 불복 재결 신청도 30일, 10일짜리도 2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10일, 강화지구 교육 사전 통보도 10일. 아, 짝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 없는 물건은 14일 공고 후 7일 보관. 마지막으로 강화지구는 조사와 교육 모두 연 1회 이상. 이 숫자들만 확실히 잡아도 오늘 배운 파트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단순히 시험 합격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사는 공간의 안전이 이런 촘촘한 규정들 덕분에 지켜지고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 법은 10일, 14일, 30일 같은 기간을 정해뒀을까요? 이건 그냥 임의의 숫자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공공의 이익과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시간을 저울질해서 만든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균형점입니다. 왜 하필 이 기간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딱한 법조문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